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자,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글 주제는요, 풍선 효과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풍선 효과라는 단어는 우리 경제학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용어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선 효과 주식 시장에서도 왕왕 보여지게 되고요. 특히 1월에 증시의 특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증시에 풍선 효과를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포맷을 좀 크게 해서 글씨가 시원시원하게 보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화면을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저희 카페에 있는 이제 증시 칼럼, 러펀드 증시 토크고요. 자, 풍선 효과라는 것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풍선처럼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어 왔죠. 뭐 강남을 규제하니 다른 지역이 상승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요. 자, 주식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월에 그러한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거시경제 측면, 그리고 자금 흐름 측면, 그리고 업종 내에서의 측면에서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1월에 중소형주 랠리를 만든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누르니 증시로 유입되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투자 문화에서는 부동산이 대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부동산이 대세이긴 하지만, 자, 주식시장 쪽이 투자 매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그런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 어느 순간 부동산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규제가 강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정부에서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을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니까 자금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넘어왔던 그러한 현상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자금은 부동산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엄밀하게 이제 보면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뭐 한쪽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오리엔트된 자금은 부동산만 투자하고 주식에 오리엔트된 자금들은 주식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간에 스마트 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 자금들은 바로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규제가 가해져서 여러 가지 억누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 자금이 뭐 규제가 없는 다른 부동산으로도 이제 자금이 이동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식 시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 1년 동안의 주가지수 수익률을 보면은 20%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익률이 안정적인 수익률이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점점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전에도 증시 토크에서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과거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수익률이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게 되면요, 그게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자, 한 가지 중요한 통계가 최근에 잡혔습니다. 자, 작년 초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200만 개 이상 증가했고요.
1월 한 달 동안에도 활동 계좌 수가 급증해서 2,500만 개를 넘어가는 그런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로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이 조금 억눌리니까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강남이나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서울 외 지역에서는 규제에 따른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집값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자금 측면에서 보면요, 가상화폐 시장을 억누르면서 그 자금들이 1월 증시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연말에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밀물 쓸리듯이 쏟아지면서 그쪽으로 확 이동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가상화폐가 더 수익률이 높아 하면서 주식을 아무리 좋은 가치주라 하더라도 하한가에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100배 수익을 얻을 거야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넘어갔죠. 자, 그런 현상이 작년 연말에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너도 나도 가자 열풍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 과열 현상이었죠. 결국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이상 과열을 잡기 위해서 억제책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절반으로 크게 하락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를 가하면서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나는 가상화폐에서 대박을 얻을 거야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자금들이 주춤하게 되고 주식시장이 남아있고, 반대로 가상화폐 시장이 억조여지면서 그쪽에 있던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일정 부분은 회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도 풍선 효과,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시장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업종 내에서도 대형 업종과 스몰캡 내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패시브 전략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016년 봄에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패시브 전략을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형주의 비중을 높이고 2017년에는 급기야 대형주는 크게 상승하고 중소형주는 크게 소외받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죠. 극단적인 차별화 현상이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연기금 내 코스닥 비중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하고 거래소 시장을 합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요, 1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보유한 코스닥 비중은 거의 2% 정도였다니까 대략 2년 동안에 대형주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계속 언급이 됐고, 올해 1월에 얼마 전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발표가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인덱스에서 이제 다양한 지수를 중심으로 한 패시브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습니다. 즉, 이제 어떤 투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코스피 200만이었다면은 코스피 200만 매수를 하겠지만, 이제 다양한 지수들이 기준이 된다면요, 그 안에는 가치 투자 지수 또는 모멘텀 플레이 지수, 배당 지수 등등등,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종합 주가 지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지수들이 있고, 그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나 포트폴리오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대형주 입장에서는 억눌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과
스몰캡으로는 자금 이동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1월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죠.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속도보다 중소형주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작년에 코스닥 시장이 이상 급등한 것도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자 1월 증시는 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와 주식 시장, 그리고 대형업종과 소형업종 요 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 1월에 스몰캡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게요, 우리가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 있게 보아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주택자에 관한 양도세가 강화됩니다. 4월이 넘어가면. 그래서 그 후의 흐름이 강남권도 브레이크가 잡히느냐, 혹은 그 후에 또 강력한 어떤 규제책이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더 강력한 게 나오거나 한다면은 풍선 효과의 방향은 정해져 있죠. 부동산을 누르면 그 자금 중에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은 뭐 규제책이 지금 나온 거 이상으로 지금 나온 거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더 뭐 많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아예 하향세를 그리게 된다면요, 작년 연말에 나타났던 주식시장의 스몰캡의 소외가 반대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전략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패시브에서 소형업종 중심의 패시브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대세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월 30일 화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과 독자님들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